안녕하세요. 사무건축TV 아키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사대문안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위해 사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미래도시 전략팀에서 미래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스타리나이트입니다. 서울의 사대문안 도대체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사대문안이라고 하면은 한양도성 서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이전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사대문안을 서울의 도심부로 한정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서울의 도심부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물리적인 경계인 한양도성 서울 성곽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사대문안에 위치한 상업지역이죠. CBD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은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죠. 그러면서 한 곳에 모여있던 기능들이 확장과 함께 분산이 되었는데요. CBD의 기능이 그렇게 분산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BD라고 하는 여의도 권역이나 GBD라고 하는 강남 권역으로요. 아키텐서는 BBD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분당 업무 시설 지구를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SBD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수서, 송파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송도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전에는 쓰지 않았던 이름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야말로 도시가 확장하고 기능이 분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CBD는 SBD, YBD, GBD와는 어떤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그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지가 600여 년이 지났거든요. 한양도성 서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내부 공간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고건축물들은 물론 그 당시의 도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근현대 역사를 담은 건축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니 이만큼 독특한 곳은 없다고 하겠죠. 땅 위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자료들을 찾고자 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많은 부분 전산화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에서 그런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의 위치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2015년도에 서울시가 발간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의 도시구조인 물길, 옛길,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자산들의 분포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대문안에서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것은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에겐 정말 짜릿한 로망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DDP 종로 타워 등 서울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는 옛 대법원 건물의 중앙부 구조와 인면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외벽을 해체한 후에 다시 복원하는 기법으로 원형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청 본관도 그 사례에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건축 구조물은 그대로 놔두면서 뜬구조 공법으로 지하층을 개발을 했던 아주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사업 방식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 상당수 대부분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지역지구에서 정비구역이라고 나오는 그런 땅들이 이런 사업 대상지가 되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하시면 또 구역명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명을 키워드로 해서 서울시 고시문을 찾아보시면 각 지구의 연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타워는 공평구역 제19지구였고요. D타워로 알려진 청진구역 제2,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2지구 3지구 따로 떨어져 있었던 사업을 한데 뭉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 사업하고 이렇게 일렬 번호가 붙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하고 공원인데요. 노후한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도로와 공원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건축법에 의한 신축은 대지 안에서 건축주가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 도로하고 공원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인 도로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대신에 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높이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의
개념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개발을 더 장려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만 장려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04년, 2010년, 2016년에 각각 목표 연도를 2010년, 2020년, 2025년으로 설정해서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했죠. 편의상 2010, 2020, 2025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용적률이나 높이 인센티브를 보면은 2010에서는 분명히 개발을 장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낡은 정비 기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겠죠. 2025에 와서는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철거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까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놓고 보자면 보존을 더 중요시한 것 같네요. 하지만 무조건 보존 쪽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높이 인센티브를 과거만큼 주지 않는 대신에 작은 단위로 소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었고요. 근대 건축물처럼 의미 있는 건축물과 함께 복합해서 건축하는 경우까지 열어주었으니까 사업 방식을 다원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대문안 프로젝트들은 건축 설계 기간이 매우 길고 늘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은 최소 6년은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도시 기본 계획인 2025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2개의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종로변 인사동에 위치한 공평구역 제15, 16지구 프로젝트인데요. 주변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탑골공원이 있어서 문화재 안각에 따른 높이 70m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평구역 안에서 이전에 준공을 한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종로타워 같은 경우만 해도 100m가 훌쩍 넘으니까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언뜻 불리해 보이지만 이곳은 인사동 상권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막길, 옛길, 물길 등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보존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 12층에는 종로변이나 탑골공원이나 인사동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옥상 정원을 계획한 것도 공공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인 작년이죠. 작년까지 1년여 동안 문화재 시발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공평 15, 16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 활자 등 유물이 1,600여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대문화는 파면 뭔가 나오네요. 스타리나이트, 이쯤 되면 저희가 건축가가 아니라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사대문 안에서는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역 서대문 1, 2구역 제1지구 프로젝트입니다. 호화마트홀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이 서소문 빌딩 부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호화마트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지만 요즘의 공연 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화두가 등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대문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노후한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에 의미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현재와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새로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생활의 변화는 분명 도시와 건축의 물리적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당장 자율주행 기술을 살펴보면 도로의 구조와 건축의 구조물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은 작아지고 교통은 훨씬 편해지고 보행 친화적인 환경으로 오히려 사대문 안에 역사 유적들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질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를 미래의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이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함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